도쿄의 시끄럽고 붐비는 분위기에 지치셨다면 조용하면서도 문화와 아름다운 경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계신다면 가나자와는 합리적인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는 기우현과 도야마현 근처에 위치한 이시카와현에 속해 있습니다. 교토나 오사카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발견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약 2일을 보냈는데 도쿄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다음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단 이틀만 시간이 있다면 이 여행 다큐멘터리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도쿄에서의 교통편. 저는 오전 7, 7시쯤 도쿄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신칸센 티켓을 예약했는데 호쿠리쿠 신칸센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이 열차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가나자와에 직행합니다. 저는 가장 빠른 종류인 카가야키 열차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에서 신칸센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면 조금 일찍 출발해서 전체 경험을 즐기시길 권합니다. 창가 좌석을 선택하고 역에서 벤토 도시락을 사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하나 뽑아 편안히 앉아 기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는 풍경을 감상하세요. 도쿄에서 멀어질수록 고층 건물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들판과 언덕이 대신했습니다. 추운 계절에 여행하신다면 기차길을 따라 펼쳐진 산과 작은 마을이 눈으로 덮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차 안은 매우 조용해서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 구운 연어와 계란말이로 구성된 도시락으로 아침 식사를 했고 이어서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정신을 깨웠습니다. 아침 기차 안의 공기는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무료 와이파이도 있어서 그날 방문할 몇 곳을 미리 검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차는 항상 그렇듯 정확히 시간에 맞춰 가나자와역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자와역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스즈미몬 북문이었습니다. 입구 앞에 서 있는 2개의 큰 목재 기둥은 북을 세워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이 문은 도시의 상징이며 단순하지만 인상적입니다. 멀리서도 쉽게 보일 만큼 눈에 띕니다. 이곳의 공기는 도쿄보다 훨씬 조용하게 느껴졌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가나자와에 대한 첫인상. 가나자와는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가장 인상 깊게 만든 것은 가나자와의 상징 중 하나인 스즈미몬 북문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북을 역 앞에 세워둔 듯한 모습입니다. 저는 역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있는 캡슐 호텔에 묵었는데 1박에 약 30회 40달러 정도였습니다. 객실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짐을 보관할 공간,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있는 침대, 독서 등이 있었고 공용 욕실은 깨끗하고 불쾌한 냄새도 없었습니다. 첫째 날, 오미초 시장, 겐로쿠엔 정원, 히가시차야 거리 탐방. 저는 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오미초 시장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가나자와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으로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신선한 해산물, 지역 채소, 그리고 즉석에서 조리된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교토의 니시키 시장이나 오사카의 쿠로몬 시장에 가본 적이 있다면 오미초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A5 와규를 구워 파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는 와규를 꼬치 형태로 판매하며 종류에 따라 꼬치 하나당 약 5, 8달러 정도입니다. 저는 소금으로 간단히 구운 와규 꼬치를 선택했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고르게 마블링 되어 있었으며 풍미는 진했지만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가리비도 간장 소스를 뿌려 즉석에서 구워 판매하고 있었는데 달콤하고 탄탄한 식감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회, 사시미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곳에는 해산물 덮밥, 카이센동을 파는 작은 식당들도 많습니다. 가격은 생선 종류에 따라 약 6.5개 1.3달러입니다. 저는 저녁을 위해 배를 비워두고 싶어서 회는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이 가게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아담한 곳이었고 음악도 틀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라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서 그냥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편안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바로 젤로쿠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가나자와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오미초 시장에서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길은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큰 나무들과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일본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날은 정원 입장료가 무료였습니다. 보통은 약 2.10달러입니다. 저는 비가겐 직후인 정오 무렵에 도착했기 때문에 공기가 시원하고 약간 습했습니다. 정원의 한쪽 구석에는 작은 오래된 다실이 있었는데 낮은 기와 지붕을 가진 이 다실은 연못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본 다도 세트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뜨거운 말차 한 잔과 와가시 약 5달러 정도가 포함된 구성입니다. 차는 진하고 약간 쓴맛이 있었으며 차씨의 향기가 풍부했습니다. 와가시는 은은하게 달콤했고 파탄금이 들어있으며 계절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고요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갤로쿠엔 정원은 아주 크진 않지만 천천히 걸으며 세부를 감상하고 싶다면 빨리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정원 곳곳에 돌벤치가 여러 개 마련되어 있었는데 지역의 노인들이 직접 벤토 도시락을 가져와 그곳에서 점심을 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몇몇 사진 작가들은 큰 카메라를 들고 나무집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많은 현지인들이 추천한 가나자와의 향토 요리, 가스카레로 정했습니다. 이는 흔한 일상 요리로 하얀 밥 위에 진한 카레와 바삭하게 튀긴 고기를 올린 요리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제대로 된 곳에서 먹으면 맛이 매우 다릅니다. 제가 선택한 장소는 옛 시장 근처에 있는 고고 카레 고고 커리라는 가게였는데 가나자와에서는 꽤 유명한 체인입니다. 매장은 작고 약 20석 정도였으며 자동 판매기식 주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티켓을 출력해 직원에게 건넨 후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중간 크기의 돈가스 카레를 주문했는데 가격은 약 6달러였습니다. 음식은 금속 쟁반에 제공되었고 튀긴 돈가스 위에 진한 짙은 갈색의 카레 소스가 듬뿍 뿌려져 있었으며 약간의 생양배추채가 함께 나왔습니다. 고기는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카레는 진하고 약간 달콤하면서도 크리미한 맛이 났습니다. 매장에는 물, 냅킨, 칠리 소스, 유럽식, 큰 숟가락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렴한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서비스도 매우 빨랐다는 점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나자와 시내를 산책했습니다. 날씨는 시원했고 저녁 시간이라 몇몇 학생 무리와 연인들이 노란 가로등 아래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거리에는 도쿄나 오사카처럼 화려한 간판은 없었고 이제의 3층 높이의 건물들과 따뜻한 백색 조명,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연 가게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역 근처의 한 포장마차에서 미니 카스테라 케이크를 파는 곳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먹 크기의 작은 동그란 케이크를 즉석에서 구워 판매하고 있었는데 따뜻하게 먹었을 때 폭신하고 향긋한 계란 케이크 스타일로 매우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도넛소돔 6개들이 한 상자를 구입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따뜻한 샤워를 한 뒤 하루 동안의 여정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제가 계속 이어오는 습관입니다. 둘째 날, 가나자와 탐방, 사무라이 마을. 가나자와에서의 좋은 아침입니다. 둘째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호텔에 맡긴 뒤 가나자와에서 가장 전통적인 다실 건축으로 유명한 히가시차야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은 에도 시대 양식으로 지어진 2층 목조 가옥들이 늘어선 거리로 도심 가장자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은 돌로 포장되어 있고 양쪽에는 찻집, 도자기 가게, 와가시, 일본 전통 과자 상점, 기념품 가게들이 많습니다. 저는 파티 들어간 과자를 파는 가게에 들렀는데 하나에 약 1.3달러 정도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은은한 단맛이 나며 따뜻할 때 먹으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가는 길에는 나무 건물 안에 자리한 작은 카페들도 있었는데 단순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음료는 약 3.55달러 정도였고 거리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꽤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니시차야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조용해서 사람들 방해 없이 자유롭게 걷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지역의 특산물 가게 몇 군데에서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자와는 일본 금박 생산의 약 99%를 차지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금과 관련된 상품이 많습니다. 화장품, 금이 들어간 마스크팩, 유분 흡수 종이, 실제 금박이 올려진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얇은 금박이 덮인 바닐라 아이스크림 콘을 먹어보았습니다. 진짜 식용금속 잎이 아이스크림 위에 평평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맛은 일반 바닐라와 같았지만 혀끝에 약간 금속적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콘 하나에 약 6달러로 맛보다는 경험을 위한 가격이었습니다. 금 외에도 이 지역에는 종이부채 손수건, 구타니 도자기 찻잔, 특히 사케를 판매하는 공예품 가게들도 있습니다. 사케를 좋아한다면 시음 코너를 꼭 방문해 보세요. 각 코너마다 다른 샘플을 제공하는데 어떤 것은 은은하게 달고 어떤 것은 발효된 쌀 향이 강합니다. 한 모금만으로도 속이 따뜻해집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에서 추천받은 작은 초밥집에 갔습니다. 오마카세 스타일로 당일 가장 신선한 재료를 바탕으로 셰프가 메뉴를 선택해주는 방식입니다. 전날 미리 예약을 했고 도착했을 때 셰프는 이미 카운터 뒤 냉장고에 재료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세트는 초밥, 순문 6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격은 약 2알 2층이 21달러였습니다. 생선은 즉석에서 손질되어 한 점씩 제공되었고 접시에 모두 담기지 않았습니다. 연어, 청거, 오징어, 성게, 연어알 등이 나왔습니다. 초밥밥에는 약간의 흑식초가 섞여 있었으며 한 입 한 입마다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되었고 셰프는 제가 떠날 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단순한 점심이었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 식사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가나자와 중심부 근처에 위치한 작은 절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이 특별했던 이유는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절이 지역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는 매우 소박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종이 등불을 매달고 있었고 유카타를 입은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며
어른들은 대나무로 만든 노점을 설치해 음료와 구운 과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한 그룹이 태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리듬감 있고 일정한 강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약 15분 동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한 할머니가 저에게 차가운 차 한 잔을 무료로 건네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21세기 현대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착시 수영장 작품 레안드로 에를리히의 스위밍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입장료는 약 3달러였습니다. 내부는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진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고 저는 설치미술 공간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울로 가득 찬 방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끝없이 반복되어 보였습니다. 근처에는 테이블, 의자, 냉장고 같은 가정용품들이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전시된 공간도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착시 수영장 구역이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일반적인 수영장처럼 보이지만 수조 아래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수조 아래 방 안에 있었고 수조 바닥은 유리로 덮여 있으며 그 위에 얇은 물이 얹혀 있어 젖지 않고도 물에 잠긴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도 아래로 내려가 위를 올려다보며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술 이론에 크게 기대지 않고 시각적으로 특이한 공간을 좋아한다면 꼭 가볼 만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나가마치 사무라이 거리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 지역은 봉건 시대 당시 사무라이 가족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지금도 목조 가옥, 노란 흙벽, 기와 지붕, 도로 옆 작은 수로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임시 축제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몇몇 음식 노점과 어린이용 게임 부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식을 먹어보았습니다. 닭고기 야키토리 꼬치, 도라야키 속이 들어간 팬케이크 형태, 그리고 차가운 과일 주스. 축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유카타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전통 민요가 배경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왔으며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이야기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조용하고 엄숙한 일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라이 마을을 떠난 건 해가 지기 시작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비도 오지 않아 저는 일몰을 보기 위해 언덕 위에 사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현지인들이 자주 일몰을 보러 오는 장소라고 합니다. 절까지의 길은 멀지 않았고 도보로 약 15분 정도였습니다. 꼭대기에는 나무로 둘러싸인 돌로 포장된 마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가나자와 서쪽 정령을 거의 다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태양은 지평선 가까이에 있었고 둥글고 선명한 붉은색이었으며 구름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빛은 아래 지붕 위로 퍼지며 부드러운 오렌지색으로 물들이고 시간이 흐르며 점점 짙어졌습니다. 멀리 보이는 강은 붉은 빛을 띠며 하루의 마지막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음식점을 선택했는데 호텔 직원이 추천한 현지식 요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먹은 주 요리는 오코노미야키의 변형 버전이었는데 얇은 크레이프 같은 종이장에 채소, 고기, 계란이 들어있고 위에는 마요네즈와 진한 소스를 얹은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김가루와 가스오부시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쫄깃하며 약간 달콤해서 먹기 편했고 가격은 약 5달러였습니다. 후식으로는 전날 밤에 샀던 것과 같은 미니 카스테라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이번에는 따뜻할 때 바로 먹어서 향도 더 좋고 식감도 더 부드러웠습니다. 가게는 아주 작아 5.6개의 테이블만 있었고 나이든 부부가 조용하고 천천히 서빙했지만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를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가나자와로 짧은 여행을 계획 중이고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는 제가 실제로 사용한 1박 2일 여행의 지출 내역입니다. 편안하게 여행하며 잘 먹고 즐기되 과소비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여행의 총 비용은 1박 2일 기준으로 약 2,9,715달러 정도였으며 식사, 관광, 간단한 쇼핑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나자와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여유롭고 부담 없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가나자와는 도쿄에서 7일 정도 짧게 다녀오기에 매우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명 도시들처럼 붐비지 않고 비용도 적당하며 음식, 전통 문화, 산책하기 좋은 경치, 조용한 카페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이나 봄에 가면 날씨까지 좋아서 더욱 쾌적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여행 가이드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